자, 이제 모음을 볼 거예요. 자, 모음. 자, 칠판 보십시다. 자, 모음을 보실 때, 우리 아까 자음과 모음의 기준. 얘는 이제 분절 음운이었습니다. 자, 바로 장애였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방해. 자, 그래서 얘는 장애가 있는데 얘는 없다. 따라서 이 모음이라는 것은, 자, 모두 울림소리다. 그러면 우리 울림소리는 우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울림소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청의 떨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약나라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울림소리 뭐 있어? 그렇다면 마약나라하고 모든 모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음을 볼 건데 이 모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단모음 10개 표를 외우셔야 돼요. 단모음 10개 표. 자, 그러면 먼저 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표를 잘 못 그리겠어. 학교에서는 막 자 대고 하시니? 큰 자 이렇게 대고 막 하셔? 그러지 않아? 학교에서는 그냥 보여주니 이미지를? 아, 화면에 켜? 그렇구나. 선생님도 그 고민 되게 많이 했어. 전자칠판 쭉 할 거 있는데 나랑 아니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안 맞. 너 무시하니? 나랑 안 맞더라고. 그래서 원래 저 선생님 이것도 했었어. 조교가 있어서 여기 그 뭐라고 하죠? 빔 프로젝트 있잖아. 그래서 맨날 조교는 그런 거 만드는 거였어. 그거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하게 되면 이제 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눌러야 되잖아. 그게 나랑 잘 안 맞더라고. 잘 안 맞아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는 편이야.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나 뭐 이걸 이 뭐 화면을 띄우고 한다고 해서 더 잘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긴 내가 되게 편하더라고. 이게 아예 이게 화면이 탁 띄워지고 나서 내가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고 독서할 때도 그냥 이게 지문이 다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내가 편하긴 한데 그게 또 일이더라고. 이제 혼자 하려니까 조교 안 쓰고 그러니까 일이더라고. 그래서 안 해. 이게 더 편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막 고민을 늘 했어. 이렇게. 이렇게 전자칠판 하나 사가지고 할까. 원래 제 교수서 때는 이거에 한 반짝만한 큰 TV가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요거에 한 4분의 1만한 되는 있었어.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거하고 탭하고 연결해서 세 분 앉아서 이렇게 탭으로 이렇게 하면 자, 애들이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연습해봤거든. 연습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안 맞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보고 있고 애들도 뭐 자기 탭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혼자 보니까 나랑 안 맞더라고. 난 계속 이거만 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난 일어나서 이렇게 눈도 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그래서 TV 팔았어. 당근으로. 당근으로 TV 팔아가지고 쌤 좀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편해.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거니까 자, 잘 들어요. 거기 표는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단모음 10개를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모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음은 세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단모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모음, 자, 그리고 반모음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합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녀석이에요. 단모음. 단모음이 제일 중요해요. 자, 단모음은 총 몇 개냐면 10개예요. 그럼 단모음이 뭐냐면 거기에 아마 단모음의 개념이 있나? 단모음의 개념이 있는데 내가 좀 못 찾네. 자, 단모음이라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고정된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변화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가장 기준은 변화냐, 변화되지 않느냐. 자, 요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건 이제 단모음 10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 표에 있는 것들을 자, 이해해보자. 여기 앞에 전설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자, 이 뒤에 후설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전설과 후설. 그러면 저 전설과 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혀의 위치예요. 근데 어떤 위치냐? 요 말이 잘 안 외워지거든요. 최고점의 위치예요. 단순히 그냥 위치만 하면 혀의 앞, 혀의 뒤, 전설, 후설. 설이 바로 혀란 말이야. 그래서 전설은 혀의 위치. 그럼 저 최고점을 선생님이 좀 더 설명해 줄 거야. 저걸 이해하셔야 돼. 자, 선생님이 두 가지 그릴 거예요. 자, 이거 있고요. 뭐 무섭거나 그러지 않지. 그 몇 년 전에 어떤 여학생이 무섭다고. 무섭다고 선생님한테 컴플레인 했었어. 그래서 잠을 못 잤대. 이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 아니, 몰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다른 학원 가시라고. 어머니, 그럼 다른 학원 가세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어. 그러니까 이게 컴플레인 할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무섭고 그러지 않지? 되게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학생. 근데 그 여학생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안 그만뒀어. 그렇게 왔어.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지금 졸업했지.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 자, 뭐가 중요해요? 봅니다. 자, 그 친구는 이걸 가지고 너무 이미지를 생각한 거지. 그 친구가 가끔 그랬거든. 지금 턱이 어디 있어요? 턱은 안 그렸는데. 그랬더니 턱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막 이제 막 그걸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친 거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자, 가자. 자, 우리는 이와 요 두 개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 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이라고 발음해 보잖아. 이라고 발음하면 혀의 모양이 혀의 모양이 이렇게 돼요. 약간 과장한 거예요? 과장합니다. 그러면 이 뒤쪽이 이렇게 언덕이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반을 나누겠죠? 자, 반을 나눠서 여기 혀의 최고점, 이게 최고점이죠. 가장 높이 있는 거. 이것이 앞에는 전설, 뒤는 후예요. 그러니까 후설 모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혀의 위치가 뒤에 있다. 자, 그럼 아를 발음할게요. 발음하면 혀의 모양이 좀 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점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일 높아요. 이게 어디? 뒤가 아니라 앞에 있죠. 그래서 전설. 얘가 후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전설. 이해 갑니까? 최고점은 저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 썼대.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앞에가 평순입니다. 그럼 뒤에가 원순이고요. 여기가 또 평순이고요. 자, 뒤에가 원순이에요. 자, 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입술 소리 순. 그렇죠? 미음부터 시작하는 거. 그치?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기억날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순이라는 것은 입술을 나타내는데 입술 모양이 평평하니, 입술 모양이 동그라니, 입술 모양이 평평하니, 입술 모양이 동그라니. 즉, 입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냐 아니면 평평하냐. 자, 이거 활용하면 평평하죠? 이거 평평한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의 기준은 뭐냐면, 동그라미의 기준은
얘를 한번 가볼까요? 오, 오, 동그란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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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거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예요. 원순 모음은 4개만 있어요. 5계열과 우계열이야. 이건 아예 알아두면 좋아.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위. 근데 되게 신기하잖아. 위라고 발음하면 안 돼. 원래는. 위. 얘는 뭘까? 왜? 이게 맞아. 그런데 이게 단모 이따 설명할 거야. 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요. 그래서 얘 발음할 때 왜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 근데 원래는 발음은 이게 맞습니다. 입술 모양은 동그래져야 되고요. 자, 혀의 높이도 움직이면 안 돼요. 왜? 그럼 이게 변하잖아. 왜? 변하면 안 돼. 왜?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있죠. 회의. 우리 어떻게? 회의. 아니요? 회의. 이렇게. 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어렵죠? 그래서 참회. 우리 참회.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게 아니라 참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입술 모양이 좀 바보 같아야 돼. 참회.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부끄럽구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고, 중, 저. 자, 이 녀석은 뭐냐면 혀의 높이를 나타내요. 볼까요? 아.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거 발음해 보실 때 아. 혀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아. 이렇게. 그러면 혀의 높이가 내려올 때 이 내려오면서 입 모양이 벌어져요. 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굳이 얘기하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애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애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사실 이렇게 막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것보다도 그냥 요렇게 자체에서 외우는 방법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키, 위, 제, 외, 해, 금, 붕, 조, 아.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맞다요. 왔다는 옛날 말이지. 자, 가장 짱이에요. 원래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자, 소리 자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서 소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나와요. 위로. 울림 소리니까 여기 위로 돌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오, 우, 이 그리고 각각에 똑같이 적어서 이만 적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진짜 아주 깊게 들어갈 때 그때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때 이모음 역행동화 전설모음 할 때 설명할 거고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키위 제외의 금붕어 조화 이렇게 외우셔야 돼. 왜 그럴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전설 원순모음 이렇게 물어. 이게 전설 원순모음. 그러면 전설은 뭐예요? 키위 제외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딱 되죠. 그렇지 만약에 후설 평순모음 그러니까 후설 평순 고모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이 표가 나와주면 땡큐인데 표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후설 그러니까 금붕어 좋아.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평순에서 고모음이니까 금 이렇게 나와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게 가장 좋아. 삼산고에서 이렇게 알려줬었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복잡해진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 저기 전설모음 그러면 키위를 주게 이게 다 해야 돼. 그래서 원래 문제 풀 때 이걸 다 아싸리 있으면 적어 놓고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해. 됐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고 자, 요렇게 외워주는 게 가장 최고다. 이때 알아두셔야 돼요. 원순모음 자체를 따로 외우시면 되게 좋아. 원순모음이라는 것은 5계열과 우계열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계열과 우계열. 그러니까 무조건 4개. 자, 이때에 자, 얘까지 가자. 저기 나와 있는 위나 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중 모음이 아니라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한다. 이거 허용하는 거야. 이중 모음은 아니야. 지금 이거 다 뭐라고? 다
단모음 10개야. 단모음 10개. 이거 암기해야 돼. 자, 찍어. 자, 그러면 자 밑에 이제 모음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쉽네. 어제 수업한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먼저 채우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힘들어했거든. 먼저 설명해주고 채우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거기 볼게요. 모음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자, 모음 분류의 기준에 따라 종류를 나눠보자. 자, 정의 갑니다. 날숨이 지나며, 자, 입안이 떨려. 그래서 입안이 떨려. 입안이 떨려. 입안이 떨려. 나는 소리로 입안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자, 분류의 기준,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자, 거기 혀의 앞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앞뒤가 뭐야? 전설과 후설이죠? 전설과 후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종류. 단모음, 이중모음. 그치? 종류는 우선 단모음과 이중모음입니다. 자, 밑에 단모음 구분 기준 3가지를 쓰고, 자, 모음을 발음해보며 각각의 기준에 맞게 단모음 체계를 정리해보자. 혀의 앞뒤. 자, 혀의 앞뒤, 밑줄 쳐. 기준이 뭐야? 혀의 무슨 점? 최고점. 그치, 밑에 최고점이라고 써. 생각 안 나면 내 아들 이름 떠올려. 최고니야. 최고점, 고점.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입술 모양. 자, 혀의 높낮이. 자, 단모음 체계 갑니다. 자, 시간 드립니다. 채우세요. 그리고 거기다 써야 돼. 키위 제외의 금붕어 좋아라고 딱 써봐.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선생님 키위도 안 좋아하고 금붕어도 안 좋아합니다. 나랑 안 맞아. 나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나랑 안 맞아. 식물 제일 안 맞아. 그냥 나한테는 얘는 그냥 존재의 이유만 있어. 그래서 나 너무 안 맞아. 말 좀 했으면 좋겠어. 금붕어, 물고기도 전혀 안 되잖아. 뭐 왜 키우나 싶기도 하고. 좋아하지. 좋아해. 기본적으로 우선 다리는 4개가 기준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 우선 다리가 4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4개가 안 되거나 아예 없거나 다리가 많거나 무조건 싫습니다. 무조건 다리는 4개여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털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그냥 털만 있으면 돼 그랬더니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저기 그리마? 털이 엄청 많은 거야. 선생님 그리마는요? 그래서 그건 다리가 너무 많잖니. 그래서 선생님이 다리는 무조건 4개여야 되고 털이 많으면 돼요. 난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솔직히 진짜 키우고 싶은 건 곰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나 코끼리도 싫어. 털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난 곰을 제일 키우고 싶긴 해. 곰 나중에 크면 얼마 그러면 저기 캐나다에 있는 불곰 같은 경우는 막 그 말이 맞다. 이만하잖아. 쓰면 이만하잖아. 그냥 쑥과 마늘을 열심히 먹여가지고 좀 의사소통하게 이만하잖아. 근데 얘를 타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만한 걸 키우고 싶어. 진짜로.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원숭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원숭이도 괜찮을 것 같아. 고릴라도 꽤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고릴라 힘이 너무 세서 300N이라며. 맞아요. 그냥 사지 찢을 수 있대요. 팔다리. 고릴라. 그래서 고릴라가 사자 이렇게 때리잖아요. 걔 사람처럼 때린다? 사자 멱살을 자꾸 들어 올려서 때려. 고릴라가. 나 너무 웃겼어. 사자를 들어, 이렇게. 힘이 엄청 세. 그리고 때리잖아. 그럼 사자가 뻗어요. 힘이 그 정도로 세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똥이야. 똥과 음식이에요. 야, 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먹여야 돼? 엄청 먹을 거 아니야. 예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세종 때 코끼리가 있었어. 걔 유배 보낸 거 알아? 유배 보냈어. 일본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조공 같은 거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보냈어. 뭐 공작새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코끼리를 보낸 거야.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경복궁 그쪽에다가 코끼리를 채워놨는데, 유배 보낸 이유가 둘이야. 첫 번째,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 조선 때 이제 음식도 많이 엄청 먹고, 또 하나, 한 신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외자인데, 이름을 아는데 까먹었어. 얘가 계속 코끼리를 놀린 거야. 앞에 와가지고,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계속 놀리면서 이렇게 때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가 걔를 죽입니다.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 사람을 죽였잖아. 살인이잖아. 그래서, 또 얘를 어떻게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유배 보내요. 그래서 아마 먼저 전라도에 보냈을 거야. 전라도 여수인가, 뭐 통영인가 그쪽. 통영 아니면 여수야. 그쪽으로 보내.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장계가 올라오는 거죠. 얘 먹는 걸 감당을 못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다른 데로 또 보내요. 또 보내고. 그래서 그때 코가 길잖아. 그래서 코 길 뒤에 접사 붙어서 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것이 코끼리 하다가 발음이 좀 세지거든요. 이후에 그래서 코끼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배 한 2번 갔어. 근데 나는 이게 웃길 것 같아. 유배를 가면 걸어가거든요. 걸어갈 때 그걸 엄청 사람들이 나서 구경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표정이 좀 궁금하긴 해.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이렇게 먹으니까. 처음 보는 막 덩치 이만하고. 그치, 호랑이가. 그치. 훨씬 그치. 내가 볼 땐 세계에서 힘이 제일 셀걸? 코끼리가 이 코로 그 뭐죠? 걔 뭐야? 걔 죽은 고기 먹는 하이에나 치는 거 봤거든요? 와, 나 골프하는 줄 알았어요. 탁 쳤는데 애가 날아가. 하늘 날아갑니다. 그래서 또 하마도 굉장히 무섭죠? 하마가 제일 많이 죽일 거, 사람을? 진짜 많이 죽인대. 그래서 아무튼 키우고 싶은 건 있는데, 그게 또 고민도 돼. 보통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그치. 그럼 내가 걔의 죽음을 목도하는 거잖아. 그치. 그건 좀 많이 슬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 거북 키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우리가 거북이 한 200년 살 거 아니야. 누가 먼저 죽이지. 그렇지. 대를 이어서. 나중에 내 자식이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 한 200년 사니까. 바다 거북은 여기가 그거죠. 이거 말고 이렇게 육지 거북 있잖아. 걔가 한 200년 사니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아마도 쌤은 나중에 은퇴하면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고양이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개는 강제로 내가 운동하게 될 것 같아. 개는. 그래서 얘 산책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강제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개 키우면 좋아요. 어떻게든 이제 걸으니까. 걸으니까. 고양이는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거 알죠?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고양이가 와서 뭐 꼭 해준다든가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 수명이 한 3배 정도 늘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엔돌핀이 3배 정도 뿜어져 나온대요. 그런데 고양이가 이제 사고 치잖아. 그걸 보면 수명이 3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래서 고양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수많은 장난스러운 생각 많이 했어. 고양이 이름을 개라고 짓고 개를 고양이라고 부를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오게. 그런 생각도 하고. 키우는 사람, 개 키운다 집에. 없어. 고양이. 아무도 안 키워? 진짜? 없구나. 난 지금 당장이라도 키우고 싶거든? 키우고 싶은데, 아직 그 확신이 안 서. 고양이가 혼자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혼자 지내게 해도 괜찮은지. 많은 사람들은 2마리를 키우라고 그러더라고. 고양이. 감당이 될까,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거기 갑니다. 자, 오른쪽 꼭대기. 이중모음에 대해 정의 내리고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을 찾아 써보자. 소리를 내는 동안 가자. 혀의 위치, 혀의 위치, 혀의 위치나 그 다음에 입술 모양, 변하여 발음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우리가 종류들이 좀 있는데, 종류 우선 적어놓고 선생님이 좀 가볍게 설명해 줄까? 자, 이거 좀 칠까? 이중모음 한번 하고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우선 적어봐. 우선 야여요유가 있죠? 야, 여, 요, 요. 자, 그리고 뒤에 예, 와. 자, 와. 자, 그리고 왜. 자,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이중모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모음. 여러분, 그래서 이중모음은요. 우선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볼까요? 자, 이거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있지.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의. 그렇죠? 여기에서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이걸 빼면 나머지 얘네들이 단모음이죠. 그렇죠? 얘네들이 다 단모음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우리가 단모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중모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중모음을 거기 우리가 써 있긴 한데,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에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야라고 있다고 치자. 얘는 어떻게 돼요? 아 플러스 바꿀게요. 그죠?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이게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자, 반모음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 이렇게 해야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음은 늘 앞에 있습니다. 하나 빼고 의라는 거 빼놓고는 다 앞에 있어요. 요 부분 자세한 부분은 자 내신 때. 자, 야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야.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자, 얘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와 이해가죠? 그래서 얘가 반모음입니다. 얘 홀로는 안 돼요. 그래서 표시 자체를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즉 이 반이라는 건 뭐야?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 그 홀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야? 뒷말에 얹혀서. 우리 아까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 말에 얹혀서 발음하는 거. 앞에 봐. 그렇지. 비모시기. 78페이지에 비분절음은 찾아봐. 다른 말소리에 얹혀서. 됐죠?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도 물어본 적 있어요. 선지에서. 바로 이제 비분절 음은 비분절 음운의 성격. 그렇지. 이게 같다라고 선지에서 어렵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절대로 혼자 안 되고요. 뭐해? 단모음에 얹혀서. 됐습니까? 단모음에 얹혀서. 그래서 이야, 우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자, 그래서 반모음의 특징과 종류를 써보자. 특징. 소리내는 방법이 모음과 비슷하지만 자음처럼 모음과 결합해야만. 자, 밑줄 쳐. 모음과 결합해야만. 거기다 밑줄 치고요. 자, 거기 모음에 얹혀서 이것도 적어봐. 모음에 얹혀서. 그리고 자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음이 있어야만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모음이 있어야만 소리 낼 수 있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종류. 평순 반모음. 자, 이와 원순 반모음 오, 우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J로 적으시고요. 자, 원순 반모음의 W 이렇게 적으세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의문의 변동으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 아마도 오늘은 자, 밑에 있는 형태소 정도 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의문 변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잠깐 지워볼까? 자,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그치? 문법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진리도록. 이거 똑같이 학교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때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하고 가야 빨리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요. 문법이 아이들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80점 미만, 80점이 뭐야? 60점 미만 진짜 많아요. 다 그 친구들 다 중학교 때 90점, 100점 맞던 애들이야.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고 이 정규 교재까지도 의문 변동을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학교에서는 의문 변동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높임이나 사동피동까지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우선 의문 변동이 돼야 걔네들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의문 변동을 이렇게 깊게 들어갈 때는 한없이 깊게 들어갑니다. 진짜 한없이 깊게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좀 힘을 좀 주고 있는 거야. 자, 의문의 변동 밑에 보니까 어떤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환경에 따라 요거 밑줄만 딱 쳐놔. 발음이 달라지는 건데요. 요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형태소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자, 실질이 붙느냐 아니면 형식 형태소가 붙느냐. 즉 제일 중요한 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의문 변동할 때 자립 의존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 형식이 중요해요. 의문 변동에서는 실질 형식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근데 우리는 뭐 하긴 잠깐만. 괜찮다. 거기 실질과 형식을 먼저 볼게요. 실질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 요것만 밑줄 쳐봐. 자, 형식 형태소는요. 자, 실질적 의미가 없어요. 자, X 잡아주시고요. 자, 밑줄 쳐. 문법적 의미만 갖습니다. 실질적 의미가 문법적 의미는 이제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거기 첫사랑과 지우개가 있네. 자, 칠판 봐요. 자, 형태소의 의미부터 볼게요. 자, 형태소는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의미 단위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자, 볼게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의미의 최소 단위. 이걸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걸 형태소라고 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숭아 이렇게 있어요. 하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가볼까? 여기 있는 거 뭐 첫사랑, 책가방, 뭐 벌레, 뭐 이런 것들. 자, 우선 나눠보는 거예요. 자, 나눠봅니다. 자, 이거 더 이상 나눌 수 있니? 복숭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하나의 형태소다. 됐지? 예거입니다. 하와 늘로 나눌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벌레 나눌 수 있어요? 나누면 죽어요. 하나의 형태소. 됐지? 자, 그럼 첫사랑 어떻게 나눠요?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이건 두 개의 형태소. 자, 우선 한자어는 하나의 형태소인데요. 지금은 좀 쉽게 갈게요. 자, 이게 어떻게 해요? 책과 가방은 두 개의 형태소.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자, 그럼 이제 각각의 형태소들을 우리가 볼 건데, 자, 우선 자립성을 기준으로 해서 자립이냐,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자, 요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홀로 설 수 있으면 자립이고요. 홀로 설 수 없으면 의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자, 바로 실질적 의미, 즉 어휘적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어휘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있느냐 없느냐. 있을 때 우리는 실질, 자, 없을 때 우리는 형식. 그럼 실질 의미가 아니라 이 녀석은 문법적인 기능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린 이야기합니다. 형태소. 음운 변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밑에 거예요. 밑에 거. 자, 거기 첫사랑과 지우개를 한번 보자. 자, 이것은 첫 플러스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우다. 지우 플러스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자. 그래서 형태소만, 여기에 접사 이런 거 빼고 형태소만 가자. 형태소. 자, 첫사랑, 지우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얘는 먼저 실질이야, 형식이야? 실질. 즉, first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영어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실질이야. 그렇지? 자, 얘는 뭐예요? 실질입니다. 자, 얘는 뭐죠? love. 실질.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때 이것을 자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갑시다. 자, 지우개 갑니다. 자, 지우, erase. 자, 그러니까 지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실. 됐습니까? 자, 얘는 개가 dog이니? 내가 지우개를 여기서 딱, 지우면 얘가 지울 때마다 왈 이러니 절대 그러지 않잖아. 그럼 지우개 데리고 산책해야지.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실질의 형식이야? 형,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자립과 자, 의존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첫사랑. 자, 첫 이거 자립이죠. 자, 사랑 어때요? 자립입니다. 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지우. 그렇죠. 홀로 사용될 수 없죠. 얘 의존입니다. 그렇죠? 얘는 의존이죠. 흐름 이해갑니까? 만약에 지우 이렇게 하면 이상해. 야, 지우 좀 빌려줘. 내 친구 지우야. 가서 쓰렴. 이상하잖아. 야, 개 좀 빌려줘. 그럼 갑자기 개 한 마리 주고. 안 되는 거야. 의미 자체가 변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자립 실질. 시간 되네.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보세요. 가자. 그대로 가자. 그의 첫사랑은 지우개이다. 좀 이상한가? 너무 이상한가? 뭐 어때? 자, 지우개이다. 자. 뭐 지우개를 사랑할 수도 있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첫사랑은 지우개이다.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요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따라서. 자, 제일 먼저 형태소를 나누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전에 띄어쓰기를 먼저 나누고요. 자, 띄어쓰기를 먼저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조사를 나눕니다. 명사 뒤에 붙는 걸 조사라고 해요. 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은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간어미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어간어미보다 자, 가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질 형식. 실질, 그죠? 희죠? 실죠? 자, 얘는 형식이죠. 자, 의. 그래서 우리가 형식 형태소는 뭐뭐 있다고요? 형식 형태소 3개? 이게 힌트야. 형식 형태소? 접어줘. 형식 형태소 3개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 접어줘. 암기하셔야 돼. 자, 의존 형태소 4개입니다. 접사, 어미, 조사. 똑같죠? 플러스 여기는 어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 접어줘. 이거 잡고 있어야 돼. 자, 얘는 실질 형식. 처음에 의미의 시간 실질. 그 다음에 사랑, love, 실질. 그럼 얘는 형식. 조사는 형식. 자, 지우다입니다. 이거 뭐죠? 실질. 자, 걔는 형식. 얘도 뭐예요? 형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서술격 조사. 서술어에 자격을 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그냥 마무리하자. 자, 볼게요. 자립의존 가자. 자립의존.
나중에 이제 요거 구분하는 것도 따로 할 거예요. 이건 학교별로 달라. 학교별에서 뭐 의존 명사가 자립이냐, 뭐 관용사가 자립이냐 이런 거 다 하셔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자, 얘 갑니다. 얘 갑니다. 자립 의존 홀로 사용될 수 있죠? 자립. 자, 얘는 의존입니다. 자립 의존입니다. 얘 자립. 자, 얘 사랑 자립. 얘는 의존 홀로 못 쓰여요. 자, 지우 의존. 그렇지. 걔는 의존. 이다 의존. 그렇지. 자, 의, 자사, 의. 자,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어머나, 야, 거기. 음절이랑부터 다음 시간에 하자. 음절 다음 시간에 하자. 자, 찍어. 자, 찍어.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시험 볼 거예요. 자, 클리닉 때 얘들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